안녕하세요. 아이한테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더 하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쳐다만 봐서 답답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그건요, 아이의 뇌가 세상을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흥미로운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외쳤는데 아이는 왜 오른쪽으로 꺾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걸까요? 또 손으로 먹지 마! 라고 하면 왜 숟가락을 들 생각은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은요, 아이의 뇌가 아직 우리 어른들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규칙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반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오른쪽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왼쪽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머릿속에서는요, 오른쪽이랑 왼쪽은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개념인 거예요. 뭐랄까, 신발과 꽃처럼 그냥 완전히 다른 단어인 셈이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어른의 뇌에는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두 섬 사이에 이미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한쪽 섬 이야기를 하면 반대편 섬이 바로 떠오르죠. 하지만 아이의 뇌에서는 이 두 개념이 아직 다리가 없는 그냥 분리된 섬 같은 거예요. 오른쪽은 그냥 오른쪽 섬일 뿐 그 반대편에 왼쪽 섬이 있다는 걸 아직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퍼즐을 풀고 나면 아이의 세상이 조금 더 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아이는 비틀비틀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고 부모는 그 옆에서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좀 위험해 보이는 왼쪽으로 기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다급하게 소리치죠. 왼쪽으로 가지 마! 이 아주 간단한 지시에 과연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여기서 아이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는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던 행동을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아이 머릿속에는 아직 왼쪽의 반대는 오른쪽이라는 연결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겠다는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원래 가던 방향, 즉 앞으로 계속 직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요, 단순히 왼쪽, 오른쪽 같은 물리적인 방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넓게 아이의 논리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식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반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아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그때 부모가 말하죠. 부모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손 말고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는 손으로 먹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머릿속에 그럼 뭘로 먹어야 하지? 라는 대안이 자동으로 떠오르질 않는 거죠.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한 순간이지만 아이에게는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의 뇌발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드디어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반대의 원리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뇌가 자라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거죠. 어느 순간 하지 마라는 말이 단순히 멈춰가 아니라 다른 걸 해! 라는 뜻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손으로 먹지 마라는 말이 그냥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구나. 손이라는 방법 대신에 포크나 숟가락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라는 뜻이구나 하고요. 뇌 속에서 드디어 손과 식사 도구라는 반대 개념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흥미로운 심리학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일비로 말을 안 듣는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아이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지 마! 라고 막기보다는 이렇게 해볼까? 라고 긍정적인 대안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의 뇌가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른이 된 우리에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배워야만 했던 세상의 수많은 규칙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혹시 어떤 당연한 규칙들이 남아있나요? 한 번쯤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